자, 안녕하십니까. 다시 두 번째 전자와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역시 우리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잠깐 언급했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그걸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같은 경우 산화는 전자를 잃는 과정, 환원은 전자를 얻는 과정이죠. 산소와는 반대죠. 산소는 산소를 얻는 게 산화였지만 전자를 가져갈 때는 잃는 게 산화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산화하는 동시성,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자를 잃는다면 어디선가 전자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양쪽 동시성. 그래서 잃은 전자수 그리고 얻은 전자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나중에 연습을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양적 관계 문제를 접하게 되면 혹은 그때 가서 좀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조금 작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일 겁니다. 자, 아연과 황산구리 투 수용액의 반응이라고 되어 있죠. 아연은 잘 알다시피 화학식이 ZN, 황산구리 2 CuSO4. 자,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왜 2인지? 바로 뭐냐면 구리가 이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바로 황산구리 2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4포로 문질은 아연판을 황산구리 2 수용액에 넣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용액 색과 아연 표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했더니 푸른색이 점점 옅어지고 라는 변화, 그리고 아연판 표면에 붉은색의 금속이 석출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아연판 같은 경우는 꼭 아연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대부분의 금속은 은백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은백색의 표면에 붉은색 금속이 석출이 되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붉은색 금술은 몇 개 없죠? 바로 구리가 석출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액이 푸른색이 점점 옅어졌다 그러는데 수용액에서 푸른색을 나타내는 이온 몇 개 없었죠? 그게 구리 이온이었습니다. 점점 옅어진다는 건 구리 이온이 사라진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자, 이 수용액 속에 뭐가 있다? 구리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황산구리 수용이니까 황산 이온이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은백색의 뭐를 넣었다는 얘기죠? 아연판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냐면 아연판 주변에, 그지? 요게 뭐가 생겼다? 뭔가 새로운 것이 붉은색의 금속이 석출되었다는 건데, 이 붉은색의 금속은 당연히 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용액 속에 구리 이온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푸른색을 떼던 것이 점점 색깔이 옅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구리 이온이 뭐로 바뀌는 반응? 구리로 바뀌는 반응. 그래서 아연 주변을 덮어쓴 거죠. 자, 그러면 이가 양이온이 중성 구리가 된다는 것은 두 개의 전자를 받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변화가 구리 이온이 사라지면서 구리가 석출되는데 전자를 받는 뭐가 일어났다? 환원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렇다면 이 전자를 구리 이온이 받았다면 이 전자를 주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 동시에 일어나니까 누가 줬을까? 그러면 예상되는 것이 황산이온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온이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이에요. 바로 이 아연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연이 뭐가 되었다면 뭔가로 바뀌고 전자를 내놓았다는 거죠. 금속이 전자를 내놓는 금속 양이온이 될 때 Zn 2 플러스가 될 때 당연히 전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연이 아연 이온이 되면서 내놓은 전자가 구리 이온이 구리를 만드는데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되는 환원 반응, 아연이 아연 이온이 되는 전자를 내놓는
산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화, 그 다음에 환원, 그리고 이 두 식을 합해서 적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연이 아연이온이 되는 거는 산화, 전자를 내놓았으니까, 구리이온이 구리가 되는 건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이 되고, 때마침 우리가 두 개죠. 그래서 내놓은 전자수, 받은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그냥 더하면 우리가 이 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을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이 실험에서 일어나는, 조금 이따도 계속 연습해 보겠지만, 화학 반응식을 완성, 특히 구경권 이온을 완성해야 될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색깔이 옅어진다든지 표면에 은백색의 표면에서 붉은색이 석출된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산화환원, 즉 전자를 잃는 식과 전자를 얻는 식을 적어놓고 두 식을 합치면 이 알짜이온 반응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잃은 전자수, 얻은 전자수를 똑같게 맞추어서 더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더하면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계속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연습을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이동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산화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 같은 경우죠. 여러분들이 우리 1학년 때도 배웠고, 바로 뭐가 되는 거?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우리가 이런 반응이, 산화하는 반응이 생성되는 겁니다. 자, 금속은 산화되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환원되어 음이온이 된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자, 이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이런 말이죠.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아마 작년까지는 교과서들이 그렇게 적혀 있었겠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된다. 중학교 때나 1학년 때 그렇게 적혀 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짧게, 보다 폼나게 금속은 산화되어 비금속은 환원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해서 어떤 변화가 일으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나트륨은 그죠? Na 죠. 얘가 산화되어, 자, 나트륨은 일조 원소이기 때문에 Na 플러스 1가 이온이 되고 전자 하나를 내놓는 뭐가 일어난다?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기체인데, 그냥 염소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염소는 이원자, 분자 두 개씩 모여 살아요. 자, 그래서 염소 기체가 뭐로 바뀐다? 염화이온으로 바뀔 겁니다. 이런, 다시 적을게요. 기왕 하는 김에 아까, 자, 금속은 산화되어 양이온되고 비금속은 환원되어 음이온된다라는 것을 금속과 비금속 반응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나트륨은 산화되어 전자를 잃고 양이온되는데 1가 양이온되는 친구죠. 산화. 자, 비금속인데 Cl2로 산다는 얘기지. 자, 얘가 뭐로 바뀌냐면 Cl- 17쪽이기 때문에 1가 음이온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 공기 일반적인 상황에서 존재하는 염소 기체는 Cl2, 그러니까 분자 안에 벌써 염소가 두 개가 있죠.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염화이온 하나 만드는데 1가 음이온이라는 건 전자 하나를 얻었다라는 건데, 이 안에 두 개가 있으니까 몇 개? 두 개의 염화이온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염화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받은 전자 수는 두 개가 되겠죠. 염화이온 하나 만드는데 한 개 얻는 건데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염소 분자 안에 염소가 두 개가, 원자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각각 한 개씩 받아서 두 개의 염화이온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반응이다? 전자를 얻은 거니까 환원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런 전자수, 어떤 전자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염소 분자가, 염소 기체가 염화이온 2개가 될 때 2개의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 전자가 누가 공급해줬냐면 나트륨이 내놓은 전자인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 몇 배 해줘야 돼? 2배를 해줘야지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자 개수만 2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나트륨 이온도 2개, 나트륨도 2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다 뭐 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2개의 Na 더하기 Cl2가 반응해서 2개의 Na 플러스 더하기 2개의 Cl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거는 이제 합쳐서 2개의 NaCl이라고 적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마그네슘도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래서 마그네슘이 금속이 산화되어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은 2조 원소이기 때문에 2개를 잃습니다. Mg, E+, 그리고 2개의 전자를 내놓죠. 그 다음에 산소, 공기 중의 산소는 O2입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뭐로 바뀌냐면 산소는 이온이 될 때 산화이온인데, 산화이온은 어떻게 생겼냐면 O2-죠. 산화이온 1개 만드는데 2- 전하량을 띄고 있다면 전자 2개를 얻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기 중의 산소는 O2기 때문에 이 안에 산소 원자는 2개가 있죠. 그럼 2개의 산화이온을 만들 수 있고, 하나 만드는데 2개의 전자를 얻었다면 총 몇 개? 4개의 전자를 받아야지만 2개의 산화이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역시 더하게 되는데 숫자를 맞춰야 되겠죠. 자, 이런 전자수, 그 다음에 얻은 전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공배수를 찾으면 됩니다. 2와 4의 공배수는 4죠. 그래서 여기다 위에 2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4가 되면 2가 되고 여기에 2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2개의 Mg, 마그네슘과 산소 기체가 만나서 뭐가 된다? 2개의 마그네슘 이가양이온 더하기 2개의 산화이온, 요거 합쳐서 2개의 MgO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하는 반응이냐. 자,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는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금속과 금속 이온. 자,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반응성이 큰 금속을 넣으면 반응성이 큰 금속은 산화되어 전자를 잃고 양이온으로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고,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양이온은 환원되어 전자를 얻어서 금속으로 석출된다 하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금속의 반응성 서열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금속의 반응성 또는 금속의 반응성 서열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순서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일수록 어떻다? 어떤 순서다?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금속이나 금속 이온으로 존재해야 된다면 앞쪽에 있는 금속들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것이 금속 이온, 뒤에 있는 것이 금속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되어 있다면 정상적이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여기서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이 문장을 세 줄을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들지 마세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질산은 수용액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무슨 이온이 있지? 은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다? 질산이온이 역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요 속에 뭐를 넣었다라는 거죠? 구리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용액 안에서 뭐와 뭐가 만나냐면 구리와 은이온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금속, 하나는 이온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확인을 하면 되냐면
이 모습이 이 순서에 맞느냐를 확인하면 돼요. 이 순서에 맞으면 반응은 당연히 정상적인 거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이 순서에 위배가 되면 원래 순서대로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찾아보면 구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누가 앞에 있냐면 구리가 앞에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금속이 하나는 금속, 하나는 비금속으로 만났을 때 앞에 있는 친구가 뭐로 존재하는 것이, 얘가 이온으로 존재하고 이 친구가 금속으로 존재하는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 자, 지금은 어때요? 반대로 구리는 금속이고 은은 이온이죠. 이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고, 원래 모습대로 뭐 하고 싶다? 되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리는 어떻게 되느냐? 구리는 구리 이온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전자를 내놓게 될 거고, 그러면 은이온으로 존재하는 모습이 안 되죠. 은은 뒤에 있다면 은은 금속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이온은 일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은금속으로 석출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역시 더하면 전체 알자이온 반응식이 되는데, 똑같이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될 때 두 개의 전자를 내놓았는데 은이온은 전자 하나만 받으면 되죠. 안 맞죠, 그지? 그리고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게 2가 되면 은이온도 2개, 은도 2개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우리는 구리 더하기 2개의 은이온이 뭐로 바뀐다? 구리 이온과 뭐로? 은금속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리 이온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용액의 이온이니까 수용액 속에 이렇게 구리 이온이 새로 생겼겠지. 그러니까 용액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 푸른색으로 바뀐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은이라는 게 새로 석출됐죠. 그래서 구리판을 넣었으면, 구리선을 넣었으면 이 주위에 은이 은백색으로 금속이 석출이 되가 달라붙게 됩니다. 은백색. 구리는 붉은색이었잖아. 붉은색의 구리판 주변에 은백색이 덮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보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금속의 반응성, 금속의 반응성 서열, 금속의 반응성 순서. 자, 이걸 꼭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 앞쪽에 있는 것들이 뭐로 존재하려고 한다? 양이온으로 존재하려고 한다. 이렇게 두 개의 금속이 하나는 양이온, 하나는 금속으로 존재해야 된다면 앞쪽에 있는 친구가 뭐로 존재하는 것이?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용액 속에 그죠? 구리 이온이 있는 곳에 뭐를 집어넣었다? 은금속을 집어넣었다면 구리 이온과 뭐가 만난 거예요? 은이 만난 거죠. 그러면 찾아보면 구리가 앞에 있고 은은 뒤에 있고, 앞에 있는 구리는 이온으로 존재하고 은은 금속으로 존재하고, 이 순서에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에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금속과 산의 반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는 산의 수소이온인데, 아까 올라가 볼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뭐 금속과 산의 반응,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 2번하고 3번은 사실 이거랑 밑에 있는 3번이랑은 사실 같이 보면 됩니다.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보일 거냐면은 금속은 아닌데 이거 보이죠?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 수소도 포함해서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 수소는 비금속이긴 하지만 수소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산수용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산수용액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수소가 있고,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뭐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든 큰 금속이든 굳이 구분해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넣어보면 돼요. 금속은 뭐 저저저저저고 수소기체가 발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을 한번 사용해 보자는 얘기죠. 자, 찾아보면 금속의 반응성 순서에서 마그네슘과 수소는 마그네슘이 더 앞에 있어요.
자, 산수용액에 뭐를 넣었다? 마그네슘을 넣었다라는 것은 수소이온은 양이온이고 얘는 마그네슘이라 금속이죠. 자, 그 얘기는 이 두 친구가 하나는 뭐로 존재하고 금속으로 존재하고 하나는 양이온으로 존재해야 된다면 앞에 있는 놈이 뭐로 존재하고 얘가 양이온으로 존재하고 이 친구가 금속. 근데 얘는 이제 금속은 아니니까 뭐로 바뀔 거냐면 수소 기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수소 기체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맞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산수용액에 마그네슘이니까 뭐 존재하는 거냐면 산수용액 속에는 뭐가 있고 수소이온이 있고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었다? 마그네슘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봤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원래대로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마그네슘은 양이온으로, 수소는 수소 기체로. 수소이온은 산이니까 수소이온이겠지, 그지? 자, 그럼 그대로 적어볼게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으로 가야 됩니다. 마그네슘은 이가 양이온이 될 거고 두 개의 전자를 내놓는 우리 산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산수용액 속에 있는 수소이온은 뭐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야 돼? 수소 기체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자,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 1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전자 몇 개? 하나를 얻으면 되는데 그게 두 개 뭉쳐서 하는 H2가 될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두 개 있어야지 수소 기체를 하나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수소이온당 전자 한 개를 받는 거니까 수소이온 두 개는 두 개의 전자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더하면 됩니다. 자, 산화될 때 나온 전자수 두 개. 수소이온이 두 개의 수소이온이 수소 기체가 되면서 받아들이는 전자수 두 개.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Mg 더하기 두 개의 H 플러스가 반응해서 Mg 2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고 수소 기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안정한 모습이어서 우리는 안정한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소산이 있어요. 산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다? 수소이온이 있고 여기다 내가 뭐를 집어넣었다? 뭐 해볼까? 은을 해볼까요? 은을 집어넣었다. 봅시다. 그럼 이 상황은 수소는 이온, 금속은 금속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금속의 반응성 순서에서 보면 수소가 있고 은을 찾아보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수소는 뭐로 존재하고 이온으로 존재하고 얘는 금속으로 존재하는 모습이 안정된 모습이다. 수소는 이온으로 존재하고 은은 금속으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안정된 모습이니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여기는 않겠죠. 그래서 금속과 산과 만나는 경우는 똑같이 금속과 금속 양이온이 만나는 경우와 똑같이 생각해 주면 되고, 대신에 금속 양이온은 금속으로 바뀐다면 수소이온은 수소 기체로 바뀐다. 그 차이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맞죠? 그죠?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할로젠과 할로젠화 이온의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 보면 나오죠. 자, 할로젠 같은 건 몇 쪽 원소냐면 17쪽이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주기율표상 위치가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반응성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금속이 아니죠. 비금속의 반응성입니다. 비금속의 반응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금속의 반응성은 아까 순서 금속의 반응성 서열에서 앞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지? 양이온이 되려는 성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를 잃는 게 금속의 반응성이라면 비금속의 반응성은 반대로 전자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17쪽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갈수록 뭐한다?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똑같습니다. 이놈하고 이놈하고가 두 개 중에 하나는 할로젠, 하나는 음이온으로 바뀌어야 된다면
앞에 있는 것이 뭐가 된다? 음이온이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무색의 브롬이나 칼륨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색의 브롬이나 칼륨이니까 여기에 Br- 그 다음에 K 플러스가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뭐를 집어넣어주면 염소를 집어넣었어요.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고 뭐가 만나는 경우냐면 브로민과 염소가 만나는 건데 염소, 브로민이 만나는 거죠. 자, 브로민은 무슨 상태로 있고 이온으로 있고 염소는 할로젠 분자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서 찾아볼게요. 염소랑 브로민 어느 게 앞에 있지? 염소가 앞에 있죠. 그러면 순서상 앞에 있는 것이 뭐로 존재하고 음이온으로 존재하고 뒤에 있는 것이 할로젠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험은 오히려 브로민이 이온으로 존재하고 염화이온이란다. 염소 기체가 분자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 모습은 어떻다? 요 순서에 맞지 않다. 그러면 다시 뭐가 할 것이다? 원래 순서대로 되돌아가려는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Cl2 염소 기체가 음이온으로 바뀌는 반응, Br- 브로민 이온이 브로민으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염소 기체가 그죠? 뭐로 바뀐다고? 염화이온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염화이온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전자를 갖는데 염소 안에는 두 개 있으니까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고 두 개의 전자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로민화 이온이 뭐로 바뀌는 반응? 브로민 분자로 바뀌는 반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중성이 되려면 전자 하나를 잃어야 되는데 브로민 분자는 그런 게 두 명이 있으니까 두 개의 전자를 뭐 하게 되는 거죠? 잃게 되고 각각 한 개씩 두 번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쳐면 되는데 두 개 똑같으니까 그대로 더하면 되겠네요. Cl2 더하기 두 개의 브로민화 반응 2, 두 개의 Cl- 그 다음에 Br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앞에 있는 게 이온, 뒤에 있는 게 분자, 안정된 모습이고 이 모습은 어떻다 그랬죠? 불안정된 모습이죠. 이 불안정한 모습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할 거는 바로 뭐냐면 할로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액 속에 이온으로 존재할 때는 색깔이 없어요. 하지만 F2, Cl2, Br2, I2 이렇게 이원자 분자, 할로젠 분자로 존재할 때, 그죠? 할로젠 분자로 존재할 때는 각각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망색, 황록색, 적가색, 흑자색.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색의 브로미나 칼륨 수용액에 이 황록색이지. 의 염소를 넣게 되면 이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죠? 염소는 염화이온으로 바뀌지. 그런데 얘는 색깔이 어떻다고 그랬죠? 무색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뭐가 만들어져? Br2, 브로민 분자가 만들어지죠? 뭐가 만들어진다? 색깔이 적갈색이죠. 그래서 무색 투명한 액체에 황록색을 넣었는데 반응이 일어나서 무슨 색? 황록색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적갈색 액체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가지 할로젠과 할로젠화 이온의 반응을 끝으로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할로젠과 할로젠의 이온의 반응이다. 이 반응은 뭐 산의 수소이온과 금속의 반응이다. 금속과 금속 양이온의 반응이다.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이다. 구분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그거보다는 실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뭐가 발생하고 어떤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줘야 될 필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할로진 같은 경우는 반응성 순서와 함께 이 색깔까지도 꼭 알아두고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좀 진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이온자 분자가 아니라 용액 속에서 이온으로 존재할 때는 색깔이 띄지 않는다. 그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